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핀란드에서 나온 아주 혁신적인 모래 배터리 기술입니다. 이게 재생에너지 저장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핵심만 쏙쏙 뽑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 모래 배터리가 정확히 뭔지, 또 어떻게 작동하고 왜 중요한지, 이걸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핀란드 남부에 포르다이넨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여기에 세계 최대 규모의 소위 모래 배터리가 가동 중이라고 합니다. 크기가 높이 13m, 폭이 15m나 된다고 해요. 이걸 만든 곳은 핀란드 스타트업 폴라나이트 에너지고요. 근데 재밌는 게요. 이름은 모래 배터리인데 실제로는 모래가 아니라 그 잘게 부순 동석이라고 하죠. 그걸 약 2,000톤 정도 사용한대요. 네, 맞아요. 그 동석이라는 게 사실 벽난로 만들 때 나오는 폐기물인데 그걸 활용했다는 점에서 뭐랄까 순환경제 원칙도 잘 따른 거죠. 아, 폐기물이요? 그럼 정말 버려지는 걸 재활용한 거네요. 처음엔 모래를 썼다가 이걸로 바꿨다고 들었어요. 성능 때문에요? 네, 성능 개선을 위해서 동석으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이 기술의 핵심 원리는 남는 전기 에너지, 특히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가 많을 때요. 그걸 이용해서 히터를 돌리는 겁니다. 그 뜨거워진 공기를 동석 사이로 막 통과시켜서 온도를 한 500도에서 600도까지 올리는 거죠. 500도요? 와, 엄청 뜨겁네요. 그렇게 저장된 열은 오래 가나요? 열 손실 같은 건? 아, 네. 물론 약간의 손실은 있겠지만 단열 설계를 아주 잘해서요. 그 저장 효율이 꽤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주, 길게는 몇 달까지도 열을 효과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열이 필요할 때 저장된 열을 다시 뜨거운 공기 형태로 꺼내서 지역 난방 시스템에 공급하는 방식이에요. 아, 지역 난방 시스템으로요? 그럼 포르나이넨에서는 학교나 도서관 같은 곳에? 네, 맞습니다. 학교, 도서관, 시청 같은 공공건물 난방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기발하면서도 실용적이네요. 근데 이게 환경적인 효과도 엄청나다고요. 탄소 배출을 확 줄인다면서요? 네, 그 포르나이는 지역 난방 관련해서요. 연간 탄소 배출량을 약 160톤, 거의 70% 가까이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석유 사용은 아예 없애고 또 목재칩 사용량도 한 60%나 줄인다고 하니 대단하죠. 그렇죠. 환경적인 측면에서 아주 의미가 큽니다. 게다가 비용 효율성도 좋다면서요. 킬로와트당 약 10유로 정도로 열을 저장한다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리튬이온 배터리랑 비교하면 이건 뭐 훨씬 저렴한 거잖아요. 아, 네, 훨씬 저렴하죠. 테크런치 분석을 보면 리튬이온 배터리는 킬로와트당 뭐 115달러에서 300달러까지도 보는데 11호면 정말 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비교적 간단한데요. 리튬이온 배터리는 아시다시피 희귀금속도 필요하고 전기화학 공정 자체가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 방식은 뭐랄까 비교적 흔한 동석이나 모래 그리고 공기를 이용해서 열을 직접 저장하는 거니까요. 재료비도 싸고 구조도 훨씬 단순합니다. 그래서 초기 설치 비용이나 유지 보수 비용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역사회 입장에서는 에너지 비용도 아끼고 가격 변동성에도 좀 더 잘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단순히 싸기만 한 게 아니라 장점이 많네요. 네. 그리고 더 크게 보면요. 이게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인 간헐성 문제 있잖아요. 바람 불 때만 돌고 해 뜰 때만 발전하는. 이걸 해결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전기가 남아돌 때 일단 열로 바꿔서 잔뜩 저장해 뒀다가 필요할 때 특히 난방 수요가 높은 겨울 같은 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니까요.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아까 그 매우 핀란드적인 방식이라는 평가로 인상 깊었어요. 동석이란 게 맞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사우나나 벽난로에 그 동석을 전통적으로 많이 써왔거든요. 익숙한 지역 자원을 현대 기술이랑 잘 접목한 거죠. 단순히 폐기물 재활용을 넘어서 그 지역 고유의 자원으로 에너지 자립도도 높이고 어떻게 보면 에너지 안보까지 강화하는 아주 창의적인 해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폴라나이트 에너지라는 회사가 이미 투자도 꽤 받았다고 들었어요. 760만 유로면 우리 돈으로 100억 원이 넘는 거죠? 네, 시드 펀딩으로 그 정도 유치했고 핀란드 안팎의 파트너들이랑 기술을 더 확장하려고 협력 중이라고 합니다. 2025년에는 저장된 열을 다시 전기로 바꾸는 실험도 한다고요. 파워, 히트 파워 기술이라? 네, 바로 그 부분이 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사실 열을 다시 전기로 바꾸면 에너지 효율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연력학 법칙 때문에요. 하지만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활용 범위는 훨씬 넓어지겠죠.
난방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으니까요. 아, 그렇죠. 전기 형태로 쓸 수 있다면 훨씬 유용하겠네요. 한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들이 오늘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리해보자면 핀란드의 이 동석 배터리는요, 재생에너지를 저장하는 데 있어서 매우 실용적이고 비용 효율적이고 또 지속 가능한 하나의 대안을 보여줍니다. 특히 난방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에너지 전환을 앞당기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산업 폐기물을 가치 있는 자원으로 바꾸는 순환 경제의 좋은 사례이기도 하고요. 또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아주 혁신적인 접근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어쩌면 우리 주변에 그냥 버려지거나 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속에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면 어떨까요? 핀란드의 동석처럼 혹시 우리 지역에 아직 주목받지 못한 자원이나 산업 부산물 중에서 에너지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건 없을지 이런 상상을 해보는 것도 꽤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